미나상 고니치와 나름입니다. 길었던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벌써 시험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10일 남은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Day 10일 합격을 위한 비법을 다락원과 나름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비법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점수는 올라간다? M5 시험을 치시는 여러분들,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문자의 25분, 그리고 문법과 독해, 이런 순서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문자의를 먼저 시험을 치시고 나서요. 그리고 독해와 문법을 저희가 50분에 같이 시험을 치는데 문법과 독해를 그냥 무작위로 시험을 치면 저희는 점수를 잘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만 살짝 바꿔줘도 훨씬 더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시험을 칠 때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기는 언제? 바로 초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초반에 먼저 독해를 30분으로 시간을 지정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지막에 문법을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1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필요하냐? 그거는 시험을 보기 직전에 머릿속에서 시험 순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시험장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법 풀고 독해 풀고 이러고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독해를 풀다 보면 점점점 집중력이 떨어져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못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독해 그리고 나중에 문법을 푸는 순서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그러면 우리는 배웠던 것 중에서 10일 안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비법 뭐가 없을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동안 그동안 배웠었던 문제집을 잔뜩 펼쳐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집들도 있고 너무 많은 내용들도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10일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하나씩 과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어휘. M4의 경우는 특히 문자어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조수사, 즉 개수를 세는 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위, 아래, 시타, 옆 그리고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요미가타 읽기 표현들이 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살펴본다면 아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손으로 싹 적어보고 간다면 조금 더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적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너무 많은 광범위한 단어들 중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없을까? 비중이 높은 거. 개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개수는 조금 적지만 비중이 많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M5의 경우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지금껏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유독히 많이 나오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은 개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두면 적중률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출어휘를 제가 공략해라 라고 적어놨지만 선생님 저는 시험을 처음 보는데 기출어휘를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능력시험 접수하셨죠? 접수하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 예제 문제를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를 들어가시면 바로 기출 유형 문제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1회분 기출 문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나는 문제를 받았으니까 정답만 죽어라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오류. 정답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나왔던 오답들 그리고 오답 단어들 중에서도 우리가 외웠던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문으로 나왔던 예제들 중에서 중요 단어들을 뽑아서 한번 단어들을 체크해 둔다면 다음 시험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문법을 살펴볼까요? M5라고 해서 적은 문법이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M5도 양도 많고 되게 광범위한 문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나오는 문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꼭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조사.
M5의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 문제가 10문제 이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사를 반드시 어떤 예문이 있고 어떻게 풀어 들어가야 되는지 반드시 미리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M5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법을 알아도 예문을 이해를 못해서 못 낸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읽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법을 알아. 문법을 알지만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못 집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나는 죽어라 문법을 외웠는데 문제를 읽지 못해서 답을 못 찾아. 그럼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활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저희가 초급 때 배웠던 활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동사 활용, 그리고 형용사 활용, 명사 활용. 뭐 그 밖에도 조사 활용도 있을 거고, 뭐 지시대명사, 뭐 그 밖에도 되게 많은 활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큰 활용들은 뭐하고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다시 한번 해석들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번엔 독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유형 문제를 다운을 받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하셔야 될 건 시간을 재시고 시간 내에 내가 독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꼭 한 번은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왜일까요, 여러분? 자, 다른 급수들은 절대 풀어보라는 얘기를 꼭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M5 분들한테는 꼭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너무 저희가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긴 문장을 시간 내에 푼다는 그 연습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봐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긴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자, 나는 지금까지 초급해서 올라오느라고 단 한 번도 긴 문장을 읽은 적이 없어요. 한 문장 이상은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순간 당황을 해요. 자, 문장이 10문장이 되고 20문장이 돼도 결국 한 문장이 10개가 있을 뿐이지 그 10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10개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쪼개서 반드시 한국어를 해석을 해보시고 못했던 거는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못하는 접속 형태,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해석을 하면서 문장과 문장 연결이 해석이 잘 되는지 꼭 시험 전에 확인을 하셔야 시험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시간 내에 제대로 풀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독해 지문에 있는 어휘는 반드시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JLPT 협회에서 기출 유형 문제를 오픈을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오픈을 했다는 건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갖고 문법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 또는 이런 문제의 단어를 어휘를 갖고서 독해를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나왔던 어휘들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웬만한 것들을 같이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갈 수 있게끔 반드시 정리 한 번쯤 하시는 거 센스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청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5 분들은 듣기 연습이 참 많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듣기 문제도 풀 수가 없겠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독해하고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내에 내가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내 귀에 제대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확인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급수 통틀어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해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 바로 집중력. 자, 집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내가 어디서 마킹을 해야 될지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마킹을 어디서 해야 될지 자, 첫 번째 문제 끝나고 마킹을 하고 두 번째 문제 끝나고 마킹을 하고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반드시 뭐하고 들어간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연습을 이 10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아주 사람들이 많은 명동거리에서 유독히 딴 사람이 부르는 내 이름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저희 엄마가 부르거나 친구가 부르는 내 친구 목소리는 되게 잘 들리는 것처럼 평소 때 익숙했던 사람들 목소리는 정말 되게 어떤 악조건에서도 되게 잘 들리는 효과. 여러분들 아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유형 문제 나오는 우선 마음성 파일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목소리하고 친해져야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어떤 예문이 나와도 어떤 단어가 나와도 그 사람들 목소리를 잘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음성 파일을 많이 듣는 거, 여러 개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서 그 목소리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M5 분들은 반드시 청해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청해하고 독해, 이 청해하고 독해를 이 5일 동안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해는 많이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 그리고 청해는 많이 여러 개를 듣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서 목소리하고 친해지는 거, 그것을 포인트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독해처럼 청해 스크립트도 반드시 어휘 정리를 꼭 하고 정확한 뜻을 반드시 캐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모든 급수 공통으로 연필하고 지우개는 꼭 챙겨서 가셔야 되고요. 제가 형광펜을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M5 역시 독해를 푸실 때 접속사가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시거나 청해를 푸실 때 포인트 단어에 체크를 하고 푸시면 조금 더 들으실 때 그 단어가 더 눈에 띄겠죠. 그러기 위해서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디데이 10 합격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급수가 낮은 급수를 준비하시는 학습자일수록 자, 이 10일 동안 자신감을 잃고서 시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JLPT를 6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합격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시험 성적은 절대 여러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지금 안 들리고 지금 단지 못 푸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자 하는 그 문제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10일 동안 지금껏 준비해 오신 것을 똑같이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신다면 분명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락원과 나름이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